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ACT 리딩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니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0년도 겨울방학 개념반 클래스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개념반 수업 설명 이전에 여러분들께 ACT 리딩 테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ACT 리딩 테스트는 Literary Narrative, Social Science, Humanities, 그리고 Natural Science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각 영역마다 10문제씩 해서 총 40문제로 주어진 시간은 35분입니다. 이 중에 Literary Narrative랑 이제 Humanities는 Literature에 속하고요. Social Science랑 Natural Science 같은 경우에는 Literature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40문제를 35분 동안 풀어야 되는 좀 극악무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ACT 리딩 파트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ACT 섹션 중에서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닌 곳에서 테스트를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CBT로 컴퓨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 또 게다가 독해력이라는 게 단기간에 향상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ACT 리딩 파트가 뭐 열심히 해도 조금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지금 개념반을 수강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아마 2월 시험을 보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 4월, 6월 아니면 하반기 시험까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험 특징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하며 그리고 또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독해력 향상 단기간에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엄청 향상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노력하면 노력하는데요. 때로 ACT 리딩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여름방학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에 리딩 점수가 13점? 14점? 되게 정말 저는 너무 그 학생의 처음 ACT 리딩 점수를 보면서 이 학생을 정말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학생 마지막에 31점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그 학생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ACT 리딩 파트 혹자는 올리기 어려운 영역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올리기 어려운 영역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하는 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저랑 겨울방학 때 개념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념반 시간표는요, 12월 21일부터 1월 8일까지 총 15회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랑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 주에 토요일 수업으로 대신 하고요. 여기 실전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테스트 보고 그 테스트 리뷰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테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English Reading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면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개념반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휘학습.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ACT 리딩 푸실 때 모든 단어를 아실 필요는 없지만 중심적으로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vocab 테스트 항상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휘학습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구조 분석의 초점이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4지문이죠. 그럼 여러분들 한 지문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8분 내지 8분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ACT 리딩 파트는 10문제 중에서 최소한 9개, 8개, 9개 이상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문도 80%, 90% 정도 읽으셔야 돼요. 게다가 SAT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앞부분에 first paragraph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기 9번에 있기도 하고 10번에 있기도 하고 이게 이전에 PPT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옆에서 이렇게 문제를 펼쳐두고 풀 수 있었지만 CBT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전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하나하나 클릭해서 문제 다 보고 온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ACT 리딩을 연습해야 되냐 이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8분 30초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지문만 읽어봐라.
몇 분 걸리니 하면은 대부분 3분 30초, 4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안 읽고 이제 뒤죽죽죽 보고 문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큰 그림, 작은 그림 다 놓치는 뭐 그런 불상사 때문에 리딩 점수가 좀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죠. 그럼 제가 강조하는 방법은 이제 글의 구조를 분석해라. 여러분들 글이라는 거는 다 구조가 있죠. 그렇죠. 라이터들이 마구잡이로 쓰지 않아요. 걔네들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터처는 리터처대로 아니면 리터처리 아닌 거는 아닌 대로 다 이제 그 글의 구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념반 수업에 여러분들께 이거를 정말 많이 훈련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조를 따르고 있고 여기서 중심 내용은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이러한 부가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서 너는 부가 내용을 조금 스키밍할 수 있고 중심 내용은 정말 꼼꼼히 얘기해서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읽는 방법. 여러분들이 글의 구조 분석을 잘 하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읽고 천천히 읽고 빠르게 읽고 천천히 읽고 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런 큰 그림을 파악하면서도 작은 그림 또한 어디에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이 부분이 특히나 글 구조 분석이 특히나 제 수업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핵심 정보 파악 연습도 당연히 이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reading section이라는 것 자체가 글이죠. 글은 이제 paragraph, 그리고 paragraph에서 더 미시적인 단위로는 sentence, 그리고 w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paragraph 내에서 모든 sentence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조금 더 general한 아이디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supporting detail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여러분들 expression이랑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English construction에 대한 관련돼 있는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onstruction을 사용했군. 이거는 argumentation이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용이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도 숙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문 유형별 접근, 크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학과 비문학이라고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문학, 비문학, 그리고 그 ACT에 자주 나오는 이렇게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ACT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선생님 재즈 또 나왔어요. 이런 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문 유형별 접근, 당연히 토픽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고 유형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프로즈 픽션, 첫 번째 literary narrative 같은 경우는 first다, second다, third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omniscient다 이런 식으로 그 지문에 따른 그것만의 그런 구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유형별로 그런 부분들 또한 같이 훈련하게 될 거고 마지막은 당연히 문제 유형 숙지. 그래서 문제 유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는 개념반의 특징은 뭐냐면 개념반이라고 해서 개념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념 한 80% 그리고 실전 연습 한 20%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숙제시켜서 나중에 실전반 바로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는 시험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접근.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시험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ACT 리딩, 나는 영어를 정말 제대로 공부해봐야지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ACT 리딩에 맞게 ACT 리딩 시험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무엇이고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ACT를 가르친 지 횟수로는 한 8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 8년 동안에 정말 모든 ACT 문제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나오는 주제도 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연관돼서 여기 부분에서 자주 나온다. 분명히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통합적 이해 도모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의 구조를 정말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잘한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리딩 공부지만 나중에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ACT 리딩 공부지만 리딩 영역, ACT 리딩 공부지만 뭐 ACT 뭐 라이팅 아니면 여러분들 에세이 쓰시는 거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문법 관련된 거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 포인트는 비슷한데 철저한 개인 피드백과 뭐 지속적인 관리, 멘탈 관리 포함. 여러분들 오픈 클래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개인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인한테 다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저는 오픈 클래스이지만 마치 개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철저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은 더욱더 잘 살려서 그리고 각자 개인마다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이렇게 그 멘탈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제 여러 강점들 중에서 특히 3, 4번이 제일 강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님들 중에서 그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온라인 수업 염려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발병하고 나서 여름방학 때 완전 온라인 수업만 하기도 하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섞어서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뭐 집중이 안 되지 않냐, 뭐 어떤 부분이 힘든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정말 100% 모든 학생이 다 온라인이라고 해서 지장받는 거 하나도 없고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는 피드백을 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온라인 수업 절대 염려 마시라고 드리고 싶고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스크린샷은 실제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그 띄운 화면을 캡처한 것인데요.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 목소리로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애노테이트 되어 있는 그런 지문을 항상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학생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 부분이 좀 잘랐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이에요. 온라인으로만 듣고 이제 뭐 시험 보고 했던 친구인데 오답 노트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뭐 쉐어를 해줘서 제가 옆에 이렇게 코멘트를 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정말 온라인으로만 듣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답 노트 체크랑 관리가 잘 된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걱정 붙들어 매시고 조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한 해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기운 차리시고 땡스기빙 그리고 겨울방학 때 만나서 같이 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